자, 이번 수해로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달하는 등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사고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지하차도 침수 또 산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이사인 신라대 조민상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 무엇보다 인재라는 지적 가슴이 아프고요. 오늘 오전 검찰이 6개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사고가 일어난 원인부터 짚어보자.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우선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생각을 하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해당 지역에서 부근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을 그래도 좀 다녀봤는데 네네. 사실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 다양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할 때는 안일한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침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린 빗물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한 게 좀 네. 미스였다라고 보고요. 사실 하천 범람에 따른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심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죠. 특히 네네. 신속한 상황 전파가 핵심인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허술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에 대한 공유를 말씀하신 거죠. 소통 부재라는 것이. 네네, 그 상황에 당시 대한 어떤 것들. 상황이었는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상황 인식. 그 안일했다는 것은 그 설마 그 미호천이 범람해서 지하차도까지 가겠느냐. 거리가 한 500m쯤 되더라고요. 예.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 내린 양이나 그 당시 예.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위험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인식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 통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얘기할수록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많은 다량의 비가 쏟아졌을 때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하차도에도 저수조와 펌프 4개가 있었는데 펌프 4개가 고장이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네. 결국은 배수 펌프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고장이 났다는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물론 이 상황이 악화된 이 시점에서 뭐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우선은 배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제가 그냥 유추해 봤을 때 단순히 빗물만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거기에는 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뻘이라고 하는 진흙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그런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쓰레기 포함.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배수 펌프 위치에 대한 부분도 과연 이 용량을 포함을 해서 어디에 위치를 제대로 해놨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수 펌프가 제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작동할 수 있게끔 상황에 대한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위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잘 잡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침수되기 전에 역시나 차량 통제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픕니다. 조금 전에 상황에 대한 전달이라든지 공유가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차량 통제가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통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공무원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교육 훈련이 되었나 이것을 저희는 되짚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는 경찰을 비롯해서 뭐 누구의 책임이다, 소방의 책임이다, 지자체 책임이다 이걸 떠나서 관할을 둘째치고 현장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현장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돼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이나 경찰이 평소에 어떤 군도 마찬가지고 네.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잘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 지금 오송 지하차도 관리 주체가
난해합니다. 정확히 어디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 오송 관련돼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죠. 그러면 청주시가 청주시, 네. 우선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충북도하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 부분이 하나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 관련된 재난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것이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이번 참사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이 행동 표준 그런 그 요령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연락은 했어요. 서로 연락은 했고 연락 받은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가 혹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재난 관련돼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고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실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잘 정비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글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준비는 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요. 따라서 컨트롤 타워 관련된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상으로 이론상으로 시스템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네. 정작 그것을 실행할 네. 사람들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네, 결코 이것은 대비가 잘 돼 있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자, 2020년 초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작년 포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계자들 조사하고 심지어 초량 지하차도 때는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고가 다시 또 이렇게 생겨요. 지하차도 통제를 사실 최근에 그 집중호우 때 대남교차로라든지 뭐 센텀, 해운대 다 통제를 했습니다. 선제적인 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상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아시다시피 이것을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따릅니다. 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인데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장비와 시설 확충 당연히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현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성이요. 네, 예. 과연 그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 지역 현장이 과연 어떠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번 그 보도돼 있는 자료들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지하차도 진입 구간에 보게 되면 이 저희 경고등처럼 신호등 네네. 같은 부분이 우측에 보입니다. 그런데 침수된 상황에서 보면요 그것이 안 보여요. 높이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평소에는 보이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네. 그리고 현장성이라는 것은 같은 지하차도 매뉴얼을 만들어 두더라도 네.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 자리에서 본질적으로는 지하차도로 좀 필요하지 않은 지하차도는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도로를 연결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확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예. 그런데 우선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한 것 조치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이나 접근성 관련돼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까지 집계되어 있는 자료를 2022년 부산시 통계를 보면서 한번 확보를 했었는데 보니까 부산의 지하차도가 47개, 예. 그리고 지하 보도가 38개입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추가적으로 부산시는 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지하 보도 네, 이에 네.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차량 사고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 역시도 안일하게 또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끝으로요. 재난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여야 된다. 사실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이미 나왔어요. 네.
기준을 높인 건 뭐 당연하겠죠. 앞으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재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토대로 준비를 했을 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말 더 큰 위협이나 재난이 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변화하는 위기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점을 잡아서 더 향상시켜야 된다. 그 기준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 소재를 하나하나씩 뭐 압수수색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사고가 어떤 방향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대 조민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